오버더탑 코멘트 9월 15일 동남아와 전기차, 그러나 다른 지역은?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동남아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까지 모든 승용차의 80%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지역 평균 점유율인 2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에 싱가포르는 동남아 6개국 중에 전기차 도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동남아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의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태국으로 41%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베트남이 31%, 인도네시아가 25%, 말레이시아가 15%, 필리핀이 10%로 예상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동남아에서 공공 전기차 충전소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였으며 3대당 충전소 1개가 있었습니다. 태국은 16대당 1개가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38개당 1개, 인도네시아는 42대당 1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8대당 1개, 유럽은 15대당 1개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충전소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세계 공공자동차 충전소의 70%를 보유한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60%가 판매된 곳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면 미국의 최대 충전 네트워크 운영사인 차지 포인트 홀딩스는 실적이 안 좋기에 지난해 3번째로 15%의 직원을 해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속 충전기는 1시간 이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하루나 밤에 걸쳐서 조금씩 충전하는 가정용 또는 직장용 충전기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일부 고속 충전기는 너무 많은 전하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선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케이블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도랑을 파고 변압기를 설치하고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동남아에서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 하락이 전기차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작년에 동남아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년 연속 3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지원과 보조금 및 세금 감면으로 힘을 받은 중국의 자동차 업체의 입지 확대와 공장의 건설에서 힘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특히 싱가포르는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디젤 차량이나 택시의 신규 등록이 금지가 됩니다. 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이 좁기 때문에 주행거리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6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남아 6개국은 모두 전기버스를 도입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태국이 작년부터 전기버스의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2027년까지 대중버스의 절반을 전기버스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도 2030년까지 대중버스 6,000대 중 절반을 전기버스로 운행하고 2040년까지는 모든 대중버스를 전기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버스 회사 또한 2030년까지 전체 버스의 30%를 전기버스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83년에 말레이시아 국영자동차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2012년에 민영화가 되었고, 지금은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인수가 된 프로톤은 전기차에 진출하면서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하며 1993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국영자동차 회사인 페로두아와도 경쟁한다고 합니다. 최근 니케이 경제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2026년 전기차 생산 계획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토요타는 2026년까지 150만 대를 제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100만 대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심찬 계획입니다. 오히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10만 4천 대의 전기차만 판매했습니다. 토요타에서 전기차는 전 세계 매출의 약 1%를 차지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볼보도 2030년까지 전기차만 판다는 계획을 철회했고, 미국에서도 포드, GM 같은 자동차들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 출시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최대 24억 달러, 3조 1968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한다는 포스코 퓨처엠은 5천억 원을 들여서 2025년에 완공할 목표였던
국제 공장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차입금 의존도 또한 40%를 넘어 47%까지 올라왔습니다. 2019년엔 28%, 2021년엔 28%까지 낮췄던 차입금 의존도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회사는 중국 회사와 함께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세우려던 것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신용도와 이 회사의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의 연대 보증을 고려하면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고 이 회사의 실적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월 13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은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런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으며 전기차 산업의 성공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혁신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높은 미국의 관세는 해리스나 트럼프 모두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동남아나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전기차가 향후의 대세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충전의 접근성과 용이함과 배터리 가격의 인하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계 선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후발주자로 단지 덩치만 큰 그러나 기술과 경험이 없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전기차 배터리 또는 2차 전지 ETF에는 투자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같이 전기차의 수요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